2025년 12월 20일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한파가 서울 도심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골목을 더 차갑게 만드는 건 날씨만이 아닙니다. 셔터가 내려진 상가들 사이로 누군가는 생존을 위한 권리를 외치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한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말이죠. 여기 두 사람의 통장이 있습니다. 한쪽은 아무리 야근을 해도 수당이 찍히지 않는 청년의 통장이고, 다른 한쪽은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마이너스가 찍히는 사장님의 통장입니다. 우린 오랫동안 이 문제를 나중으로 미뤄왔습니다. 영세하니까 힘들지 않냐며 서로의 눈치만 보면서 2024년을 떠나보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명분과 골목 상권이 다 죽는다는 현실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은 약자를 위한 방패일까요? 아니면 모두를 벼랑 끝으로 미는 칼날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3년 차인 지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달력에는 빨간 날이 없습니다. 남들이 쉬는 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은 시급을 받으며 일해야 하니까요. 5인 미만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에게 유급 휴가도 야간 수당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법이 정한 울타리 밖 2등 시민이 된 것 같다는 그녀의 말 들리시나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작은 카페, 동네 학원, 영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무려 35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사업장 크기가 나의 인권을 결정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지수 씨가 바라는 건 거창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저 아플 때 쉴 수 있는 연차 하루, 밤새워 일한 만큼 인정받는 수당,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일하는 것. 어쩌면 이건 혜택이 아니라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아주 기본적인 바닥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노동계는 말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고통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니까요. 하지만 카메라를 반대편으로 돌려보면 또 다른 종류의 절박한 눈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을지로에서 20년째 백반집을 하는 김 사장님. 그는 요즘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면 잠을 설칩니다. 식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대출이자는 숨통을 조여오는데 이제 인건비까지 30% 이상 오를 거란 소식에 폐업 신고서를 만지작거립니다. 사장님이라고 해서 모두가 강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가져가는 돈이 알바생보다 적어요. 김 사장님의 하소연은 엄살이 아닙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업이익은 해마다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차 수당, 공휴일 유급 휴가, 가산 수당까지 의무화되면 지금의 매출 구조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비명입니다. 특히 치명적인 건 해고의 어려움입니다. 영세 식당은 갑자기 손님이 줄면 직원을 줄여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인데 해고가 까다로워지면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뽑지 않으려 할 겁니다. 결국 보호하려던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역설. 사장님들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들도 압니다.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걸요. 하지만 본인들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누군가를 업고 올라갈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2025년의 고금리, 고물가는 자영업자들에게 공존을 생각할 여유조차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은 묻습니다. 정부는 대책 없이 왜 우리만 쥐어짜느냐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비용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직원을 둔 5인 미만 카페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게 되면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즉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급증합니다. 야간, 휴일 근무가 많은 업종일수록 그 충격파는 더 큽니다. 단순히 월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 연차 수당 지급, 그리고 대체 인력 채용 비용까지. 월 매출 3천만 원인 식당에서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고 사장님이 가져가던 순수익이 30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적자로 돌아서거나 100만 원도 못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밥 한 그릇에 12,000원이 넘어가는 시대, 가격을 더 올리면 손님은 발길을 끊겠죠. 결국 비용은 늘어나는데 수익은 막혀있는 샌드위치 신세.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마주한 냉혹한 성적표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준비 없는 전면 적용은 폐업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고요.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게 끝이 아닙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곧장 가계 부채 폭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2025년에 이 논의가 폭발한 걸까요? 사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지난 수십 년간 미루고 미뤄온 숙제였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단계적 확대를 외쳤지만 선거 때마다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해 슬그머니 덮어두기 일쑤였죠. 그 사이 사각지대는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편적 적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도 압박으로 작용했고요.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로 판이 넘어간 겁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 추진했다면 충격이 덜했을 텐데 하필이면 자영업 경기가 최악인 시점에 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거죠. 노동계는 너무 늦었다고 하고 경영계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엇갈린 시계바늘을 맞추는 것이 2025년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무턱대고 밀어붙이자니 자영업 표밭이 무너지고 유예하자니 노동개혁의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단계적 적용이나 정부 지원금 같은 절충안들이죠. 하지만 과연 땜질식 처방으로 이 거대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꼼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입니다. 하나의 회사를 서류상으로만 2개, 3개로 나누어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거죠. 사장님은 그대로인데 간판만 바뀐 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실종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장님들은 이제 알바생 대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을 선택합니다. 2025년 현재 식당가에서 사람의 온기는 점점 사라지고 차가운 기계음만 남아가고 있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도 전에 근로할 자리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현장입니다. 결국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돌아갑니다. 기술이 없는 중장년층, 사회초년생들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남은 일자리는 더욱 열악한 초당이 알바우로 쪼개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명 쪼개기 계약을 맺어 주휴수당조차 주지 않으려는 시도들이 이미 만연해 있으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노동 존중 사회가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법은 이상을 향하지만 현실은 자꾸만 기형적으로 비틀어집니다. 이 부작용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섣불리 엑셀을 밟았다가 차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경고. 지금 현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볼까요? 프랑스나 독일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법을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확실한 당근을 줬습니다. 사회보험료를 대폭 감면해주거나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해주는 식이죠. 규제와 지원을 세트로 묶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계는 시행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조정해주고 정부와 경영계는 그 대가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안전망을 깔아주는 것. 단순히 법을 지켜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순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을지로 골목의 밤이 깊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김 사장님도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하는 지수 씨도 결국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이들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요? 눈높이 경제 시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